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 탄핵 선고일 뒤에 벌어질 거로 다들 예상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선고일이, 야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기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내일 합니다. 내일 그래서 합니다. 내일 결론에 따라서는 저는 민주당 내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 워낙 일극 체제가 강고해져 가지고 비명계 룸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민심이 아까 제가 요동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예, 예. 1심에도 징역형, 2심에도 징역형이 집행유예 똑같이 유지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대법에서 이건 시간의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확률이 그렇죠. 뭐 1, 2%, 2, 그렇죠. 3%밖에 안 될 그럼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인 사람이 끝까지 우기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안 됐으니까 나는 대통령에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 예.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요동이 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걸 교정시켜서 정상화시켜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교정의 움직임, 개선의 움직임은 저는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예. 국민들이 저는 차갑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전과 사범인데 피선거권까지 박탈된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라고 하는 여론이 막 높아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저는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이재명 후보라면 저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제일 좋은 대진표가 그렇죠. 2심 선고까지 나와서 정말 소위 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네, 그렇지,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제일 사실은 대진표상 그렇죠. 좋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미 형사 피고인으로서 유죄가 확정이 눈앞에 있는 예. 그런 범죄 혐의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우리 당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당의 후보는 좀 더 좋은 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국민적 여론이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내일 선거는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심에서 저렇게 높은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걸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한 벌금 80만 원 정도로 형량이 깎여서 예, 예. 나올 거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예 무죄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있을까. 예.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깎여서 살아나는 것보다는 저는 중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죠. 이재명 대표하고 저 김문기 씨 나무 이렇게 손잡고 있는 사진. 예. 저 뭐 다 제가 이거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고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예. 저기 그 뉴질랜드 그쪽 호주 예. 출장 갔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저 사진이 너무 반증이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근데 김문기 씨 정말 슬프게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유족들의 그럼요. 가슴이 정말 그럼요. 한으로 그 피맺힘으로 아드님이 절규한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일단 대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1심에서 무죄 나왔죠. 다만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네. 그렇게 재미있게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 그렇죠. 그 부분만 이제 유죄를 그렇죠. 썼어요. 1심은.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네.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그 부분은 뭐 아주 그 부분에 사실 이제 엄하게 그럼요. 인정돼서 징역 예.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건데, 저는 지금 무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는 이름까지 말할 수 있죠. 제가 굉장히 일찍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정재호 판사, 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일 그 2심 재판부에 2심 재판부에 네.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은 사석에서 이 1심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취지의 얘기를 했다. 뭐 구체적인 어딘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도 전에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서울고등에 아마 선거재판부가 2부, 6부, 7부인가 그럴 텐데 2부, 7부인가는 선거만 전담하고 6부는 선거반 뭐 다른 부패인가 그런 거 반이라 배당 확률이 4대 2인데 어떻게 딱 그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되면서 아이고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한 재판부 걸렸다.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테이션 생각이 대등 재판부니까 지금 이 정재호 판사는 이번에 재판정도 주심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단순 배석이고 그다음 최은정 아마 재판장이고 이예슬 주심 판사 같은 두 분 여성 판사님들이 재판정을 주심 맡았어요. 그건 대등 재판부면 3명이 합의해야 됩니까? 보통은 대등 재판부는 다 어차피 그 기순 차이 나더라도 이 서열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같기 때문에 대부분 재판장하고 주심한테 맡긴대요. 배석은 잘 관여를 안 한대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재호 판사가 제일 기수가 높기 25기로 제일 그 서열이 그러니까 제일 선배라서 고참이라서 아마 4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내심을 보였다는 설인데 제가 팩트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유력한 분한테 맞습니다.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날 가능성을 조금 제외하고는 유죄가 훨씬 높은데 뭐냐면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에 사망이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리역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이걸 걸고 그렇죠. 1심도 걸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경남도지로 경남 국감장에서 국회에서 한 증인으로서 한 증언인데 국회가 나를 고발한다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걸 왜 공직선거법으로 하느냐? 이거는 이 구조 상황에 어긋난다. 이거를 걸고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빼박이거든요. 그렇죠. 그 백현동 그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옹벽이고 4단계 종상향에 김인섭 씨 딱 간다 그냥 인섭이 형 갔으니까 해줘 뭐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그리고 국토부가 무슨 협박을 해요. 어느 증인도 그렇게 몇십 명 불렀는데 어느 증인도 다 이걸 걸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2심 시작하는 날 첫 그 공판 날도 배석인 정재호 판사가 그거를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단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마치 준비를 한 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재판에 들어갔던 분 얘기가 그때 약간 왜 저런 얘기를 주고받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이게 조금 만약에 무죄를 쓴다면 이게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취재한 거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지금 최근에 취재한 거는 그 정재호 판사가 그 지금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 때 일로 다른 그 여성 판사님들하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대요. 그래서 지금 정재호 판사의 얘기가 별로 이렇게 말이 잘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그 이 재판부를 아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재호 판사가 설석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예상대로 이재명 피고인의 2심 재판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 반면 또 그 여성 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것도 그냥 다 썰입니다. 확인은 이제 팩트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뭐 장원진 앵커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굉장한 친 이재명 성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더 불안해지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전히 내일 재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물어보면 이건 뭐 95% 이상의 확률로 1심이 유지되거나 깎이더라도 뭐 1,000만 원 이상이 굉장히 중형이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재호 판사의 어떤 그런 뭐 사석에서의 내심 토로 물론 이건 배당되기 전이죠. 그렇죠. 재판 들어간다면 이런 얘기를 뭐 판사님들은 안 하시니까 그 상황 하나 두 분의 여성 판사님들 중에 한 분, 그 한 분은 재판장이거나 주심 판사인 한 분이 굉장히 친 이재명 성향이라는 뭐 관측. 요것 때문에 혹시 뭔가 좀 예상 밖의 판결이 나오지 않냐는 관측이 있으나 저는 어쨌든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세 분의 대등 재판부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판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자기의 그 세 명의 그 재판장 그 판사 이름이 쓰여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증언감정법에 대한 법리적인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증언감정법상에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증인으로 불러온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형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입법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2%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중형을 때린 건 1심에서도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압니다만. 이슈가 다퉜는데 예, 예. 뭐 그냥 그- 무시당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중차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들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데 그런 대통령의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의 권리에 있어서 자기와 관련된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그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그것도 공개적이고 예. 그다음에 의도적이고 예.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렇죠. 판례까지 판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서 예. 다 준비돼 갖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헷갈리게 하고 잘못했다. 이건 그걸 막으라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입법 취지하고 저는 이 증감법의 입법 취지 생각하면 이 입법 취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 하나 더 얹어서 네. 조금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바란 분한테 안심되는 얘기 하나만 더 얹어드리면 이 구조 증인의 보고에서 아까 이 국회에서 정한 처벌 받는 후에는 불리한 처벌 받지 않는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 증언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네. 고소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 법대로면 그것도 그런 그렇죠.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법원 판례로 이 법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처벌할 수 있다. 성립한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 그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만약 이 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재명 대표처럼 한 180 몇 석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 그 공당의 대표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다음 왜냐면 어차피 국회 고발하려면은 뭐 과반수의 뭐 이결일로 고발해야 될 텐데 이 법에 의해서 그 그런다면 정말 국회의 거대 다수당은 언제든지 맘대로 거짓말이나 맘대로 나쁜 얘기를 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입법 취지가 그런 건 너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법의 조항 입법 취지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래. 예. 그건 정말 와서 양심적으로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지. 근데 백현동은 이거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가 무시되면 백현동은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를테면 벌금 80만 원을 해요. 그럼요. 그 무조건 그거 하나만 갖고도 무조건 벌금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죄는 인정되지만 100만 원 이하를 해주려면 뭐 개전의 정이 있든가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게 제가 너무 디테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디테일이 장원주 씨의 힘입니다. 증언감정법으로 백현동을 깨고 네. 근데 무죄하긴 또 재판부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 인정했던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거를 안 한 친 것 같은 취지로 얘기한 그 부분은 살려서 그거만 갖고는 벌금 80만 원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 80만 원, 90만 원이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온갖 관측이 있어요. 온갖 관측이 있는데 뭐 내일이면 결론 나니까 근데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위준교사도 그렇고 선거법도 공소장이랑 판결문 정말 제가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했고 이거에서 많은 법조인한테 의견도 물어본 제 판단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때 이준교사 1심에서도요. 1심 앞에 두고 우리 그러니까 앵커님 아니 그때는 전망이 어땠습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법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괜찮아. 아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예. 그러나 확률로는 그렇죠. 내일은 뭐 피해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 선고로 가정을 하면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내지는 뭐 벌금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대법원 가서 확정되면 출마 뭐 자격이 5년 없죠. 내지는 10년 막히고 민주당 434억 토해내야 되고 그래서 천막당사를 친 것 같아요. 당사 팔려고. 당사 팔려고. 옛날에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사 팔았죠. 그렇죠. 그 좋은 당사였는데. 네, 그럼요. 그거 팔고 천막에 앉은 거거든요. 예. 응? 예. 그랬나 보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 진짜 미리- 엑스맨이네.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재판은 그래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다는 거 그냥 알고 예. 내일 이제 관전하실 때 그냥 참고하실 일종의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본인도 재판받고 있지만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대장동 맞아요. 비리 김만배랑 애들. 증인 채택됐는데 2차례 무단 불출석해서 과태료 300만 원. 대통령 됐다면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저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보세요. 대장동이든 뭐 성남 FC든 뭐 쌍방울이든 그 개정된 형사사법에 의해 가지고 검찰에 신분 줘서 다 받고 자기가 날이란 것도 나와 가지고
다 부동이에요. 부동해버리면 예. 다시 다 증인들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불러라. 예. 성남시 공무원 다 불러라. 나 이거 부동의한다. 그리고 관련자들 다 부동의한다라고 예, 해가지고 예. 다 불러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증인을 다 불러서 일일이 증인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판사 보는 앞에서 검찰 조사가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 때문에 2년 3년씩 끄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예. 그럼 자기가 이제 증인들 불러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그렇게 증인을 그렇게 많이 그 권리를 써 먹었으면 정말 이해가 안 본인이 됩니다. 최소한 기본 아니, 그럼요. 예의는 갖춰줘야죠. 자기는 자기의 필요한 증인들로 시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 해놓고 자기가 그와 관련돼서 증인을 부르니까 안 간다? 아유 이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이주일 씨가 했나 모르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이주일 씨였나요?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리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아, 우리 또- 망언이십니다. 예. 우리가 부먹입니다. 우리 우리 부목하죠. 아 그리고 진짜 정말 염치 아, 없어요. 야. 이 그러니까 여기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내일 피선거권 박태령에 대비해서 비상계획도 논의한다. 예. 대선 이게 동아일보 보도인데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해서 아 예. 이재명 대관식을 줄인다. 줄인다. 이게 아까 얘기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돼버리면 대법의 확정 판결까지 이제 거의 시간 싸움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송을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 싸움의 또 불확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초스피드로 해가지고 예. 형식만 경선이지 그냥 이재명 후보를 그냥 옹립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그렇죠. 대선 못 후보 건드리는 거거든. 뭐 건드리지 마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 선관위에 공식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대선 후보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이 돼 버리면 대부분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세기를 이걸 받겠다는 거죠. 하려고 3월 14일이나 21일쯤 대통령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럼 조기 대선 그렇죠. 되니까 빨리 대표 띄고 그렇죠. 그렇죠. 대선 예비하고 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 이 헌재가 왜 이거를 안 해줘? 그럼요. 심지어 파면을 안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고 애가 타는 거죠. 안달이 나고 정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재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어쨌든 있는 이 상태에서 할 거라고 상상 못했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자기도 상상 못할 짓을 막 저지르지만 자기도 상상 못할 못한 일을 사태를 당하고 당하는 있는 거죠. 거예요 지금.